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주로 받는 처방이 살을 빼세요 라는 처방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살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이 찌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떻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극복하고 출산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의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죠.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연 임신으로 출산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감사했습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 또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시니까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순간은 없죠. 요즘은 예전보다 자연 임신으로 출산까지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불임의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인데요. 대부분 생리불순이나 불임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처음 진단을 받으시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얽혀있는 질환이라 내과와 산부인과에 협진뿐만이 아니라 기능의학적으로도 접근해서 치료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큰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마치 잠재적인 폭탄과도 같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호소하셨던 증상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한 불임, 심한 생리통, 생리불순, 피부염, 관절염, 지방간으로 인한 간 수치의 증가, 브레인 포그와 만성 피로, 비만의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아주 많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주로 받는 처방이 살을 빼세요 라는 처방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생리적으로 살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이 빼기 어려운 사람에게 무조건 살을 빼세요 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살을 다른 사람처럼 잘 뺄 수 있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 맞겠냐고요. 이런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이 찌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원 당시에 이분이 드시던 약을 보면 배란 유도제와 함께 지방간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 때문에 우루사, 고덱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진통소염제는 위장장애를 일으켜서 빈속에 먹기 힘들기 때문에 약을 먹으려고 꼬박꼬박 끼니를 더 잘 챙겨 먹다 보니 살이 더 쪘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진통소염제는 부종 때문에 체중이 더 증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려면 여기저기 아프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에 염증이 있어도 살이 빠지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했을 때 2차 해독이 일어나는 곳이 간이거든요. 간에 염증이 있으면 분해된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2차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막힌 하수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살이 빠지다가도 중단되는 슬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통통했었다. 산부인과에서 살을 빼라고 하는데 살 빼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고요. 현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고 식욕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식욕 조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펜터민이나 큐시미아, 삭센다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식욕이 조절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나 대사의 이상, 뇌기능의 불균형을 잘 치료해주면 약을 먹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스스로 식욕을 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기 스스로 살을 잘 빼는 몸이 제일 좋은 몸이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이 흔히 생리를 건너뛴다든지 불임 등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에 무럭처럼 보이는 낭들이 여러 개 보이거나 혈액 검사에서 호르몬 이상이 발견되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일까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여드름, 피부의 착색, 다모증, 비만, 생리불순, 탈모, 불임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왜 생기는가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게 뇌, 난소, 간, 췌장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스트레스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간의 기능,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돼요. 인슐린이 올라가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치료는 뭐라고 했죠? 증상을 없애주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서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너지를 내는 부신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먹어 보충해야겠다라는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럼 힘들어요. 모발 검사 결과를 보면 중금속인 수은이 높게 나오는데요. 수은은 몸에서 신경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산모에게 수은이 높으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수은이나 납은 자폐증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중금속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분은 다행히도 임신 전의 검사로 수은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히 바로 중금속 해독 치료를 받으셨어요. 뇌파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푸른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파의 결과가 뇌 기능의 저하와 만성적인 신체 피로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코히언스를 보면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과도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뇌가 복잡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치료 결과를 보실까요? 이분은 임신이 되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셨는데요. 1년간 체중이 15.4kg 감량되었습니다. 그중 체지방이 12.5kg가 빠지게 되었고 근육은 1.6kg 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방과 염증의 원인이 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중요 원인이 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11.24나 감소하였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1이나 떨어지셨어요. 부신의 기능을 올리는 치료와 중금속 해독 치료도 병행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환자분 스스로 식욕 조절이 되고 몸에서 쌓인 지방이 분해되어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몸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TMS 치료를 하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던 전두엽과 뇌 안의 복잡한 연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뇌 기능의 안정을 통해 식욕도 조절되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치료 중간에 써주신 후기를 보면 식욕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고 생리가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간이 좋아지니 피부 톤도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식곤증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죠. 이분은 만성 피로가 좋아져서 직장에도 다시 복귀하게 되고 회사에 다니던 중 임신이 되셨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이 돼요. 하임의 오늘은 저희 하임의 의원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받고 자연 임신, 출산까지 하셨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단지 산부인과적인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러 가지 호르몬,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을 교정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승은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